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주제는 분석 CRM의 이해입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올랩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신 후 들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BI의 큰 그림부터 DW, 다차원 모델, 올랩, YG 올랩의 기능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세하면 BI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CRM 사업부 또는 BI 사업부, 그래서 BI 사업본부 소속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BI는 무엇이고 CRM은 무엇일까요? 우선 BI의 용어부터 살펴봅시다. BI란 기업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의 접근, 수집, 보관, 분석 등의 어플리케이션과 기술의 집합이라고 정의됩니다. 즉, 의사결정을 위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솔루션과 기술까지 포함한 것이 BI라 할 수 있습니다. CRM이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즉 고객관계 관리입니다. 회사 중심으로 고객을 일방적으로 대했던 것에 비한다면 CRM에서는 고객 중심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 창출보다는 기존 고객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CRM의 특징입니다. BI의 구성입니다. 고객관리, 제품관리 등 레거시 시스템과 수기 관리되는 자료, 외부 자료를 데이터 원천으로 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올랩 통계 분석, KPI, EIS, 시장 분석 예측 등의 분석 업무에 활용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로 전략을 수립하여 영업 자동화, 마케팅, 서비스 관리 등의 CRM 영역에 반영하게 됩니다. CRM에서는 웹페이지, 서비스 센터, 이메일 등의 채널을 통해 고객과 접촉을 하게 되고 고객의 반응을 수집하여 운영 분석에 활용하는 흐름을 갖게 됩니다. 전체 구성을 각 부문별로 다시 살펴보면 DBA 등과 같은 전산소의 사람들이 RDB, 외부 데이터 등의 운영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운영 데이터는 접속, 발췌, 필터링, 요약, 정렬 등의 데이터 변환을 통해 RDB 형태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구축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다시 복사 및 보급을 통해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게 되는데 데이터 마트 내 대부분의 데이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복제되지만 자체적으로 수집될 수도 있으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구축하게 됩니다. 최종 사용자인 파워 유저나 분석가, 임원 등은 다차원 분석, 데이터 시각화 등의 데이터 액세스 툴을 활용하여 분석 정보로 변환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용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랩에 대한 정의입니다. 올랩이란 사용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직접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올랩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보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올랩과 상반된 개념으로 OLTP와 비교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 OLTP는 트랜잭션이 있는 갱신되는 데이터라면 올랩은 변경되지 않는 조회 유지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W,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의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주제별로 통합, 축적해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구체적인 특징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DM, 즉 데이터 마트란 DW와 사용자 사이의 중간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전사적인 측면이라면 데이터 마트는 하나의 주제 또는 하나의 부서 중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사용을 위해 많은 사용자가 접속함으로 인한 성능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각 단위별로 빠른 성능의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용어대로 한 번 더 관계를 살펴보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물류창고와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이 원하는 물건을 바로 찾기가 어렵겠죠. 이러한 물류창고의 여러 물건 중 각 동네마다 고객들이 찾는 물건만을 추려서 동네 마트에 진열해두고 고객들은 물류창고가 아닌 동네 마트에서 원하는 물건을 가져다가 사용하게 됩니다. 물건을 데이터로 바꾸어 본다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커다란 데이터 창고입니다.
여기의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만을 추려서 데이터 마트로 구축하게 되고 각 사용자들은 데이터 마트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는 구성입니다.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마트 구축 시에 작은 사이트에 가보게 되면 전사의 데이터 양이나 사용자가 적은 경우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의 성격이 거의 유사하여 한 가지만 구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이 데이터를 다시 데이터 마트로 구축할 때 데이터 추출, 변환,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여 타겟 시스템으로 전송 또는 로딩하는 모든 과정을 ETL 또는 ETT라고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W의 데이터 아키텍처입니다. 원레이어, 투레이어 또는 3레이어로 구축합니다. 원레이어의 경우에는 운영계에 정보계까지 하나로 관리하게 됩니다. 투레이어의 경우에는 운영계와 정보계가 분리되기는 하지만 통합 DB는 없는 상태입니다. 3레이어에서는 운영계가 정보계와 분리되어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 DB가 그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레이어의 경우에는 운영계 DB와 정보계 DB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운영계 DB가 RDB인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계를 위한 별도의 비용은 적지만 이력 데이터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영계 프로세스도 정보계 프로세스도 모두 같은 DB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 경합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투레이어의 경우 운영계 데이터를 정보계 DB로 복제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정보계로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기능이 중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 유지에도 많은 노력이 소요됩니다. 3레이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운영계 DB를 두 번째 단계인 통합 DB로 복제합니다. 그 통합 DB의 데이터를 정보계로 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통합 DB는 전사 관점에서 관리되게 되고 정보계 DB는 통합 DB를 바탕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일관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원레이어와 비교해 본다면 운영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구축할 수 있고 운영계와 정보계가 분리되기 때문에 전산부와도 분산됩니다. 또한 이력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투레이어와 비교해 본다면 투레이어에서는 없던 통합 DB를 추가로 구축하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데이터 일관성 유지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운영계 DB는 통합 DB로만 데이터를 전송하고 모든 정보계 DB는 통합 DB에서만 데이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데이터 패스를 최소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로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3레이어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3레이어의 아키텍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레이어 아키텍처는 운영 시스템과 데이터 획득, 데이터 관리 및 배포, 데이터 액세스, 그리고 메타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시스템은 기업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데이터 획득은 운영계 데이터를 추출, 변환하여 ODS 또는 EGW로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관리 영역에서는 데이터 저장 및 검색, 복구, 보관 등을 하게 되고 데이터 배포는 데이터 원천을 EGW로 하여 데이터 마트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액세스는 데이터의 질의, 분석, 마이닝 등을 통해 분석 데이터를 보게 되는 영역입니다. 메타데이터 영역은 메타데이터 관리를 통해 데이터 보관뿐만 아니라 변환 등의 전체적인 흐름의 베이스가 됩니다. 데이터 아키텍처 구성을 데이터 흐름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RDB, 파일, 외부 DB 등의 데이터는 ETT를 통해서 EGW 또는 ODS로 전송됩니다. EGW의 데이터는 다시 ETT를 통해서 각 데이터 마트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정보 활용 환경에서는 EGW, ODS, 데이터 마트 등의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운영 시스템, 데이터 변환 등은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하게 됩니다.
DW 데이터 아키텍처 구성 요소 중 EDW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DW, 즉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없는 경우 운영계에서는 모든 데이터 마트 쪽으로 데이터가 연결되어야 하는 이런 복잡한 스파이더웹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운영계와 데이터 마트 중간에 EDW가 존재함으로써 n 곱하기 n의 관계가 n 플러스 n으로 단순화되며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DW는 운영계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여 데이터 마트로 데이터를 공급함으로 전사 차원의 정보계의 요건을 충족하는 통합 데이터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EDW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주제 중심입니다. 운영계가 수신 업무, 여신 업무, 외환 업무 등 기능 프로세스 중심으로 설계가 되는 반면 EDW에서는 이들 데이터를 고객, 계좌, 거래 실적 등 주제 영역, 즉 관심 영역 중심으로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업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하게 됩니다. 전사 공통 관심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특정 업무 애플리케이션에 종속되지 않는 데이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통합 구조입니다. EDW에서는 원천 데이터인 여러 운영 데이터를 전사적으로 통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 정합성과 물리적 통일성을 갖는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 표준화를 기반으로 통합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게 되고 운영계로부터 이들 데이터를 획득하게 될 때 키체계, 코드체계와 값, 데이터 이름, 데이터 정의 등 데이터 통합을 위한 변환 작업이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계 데이터에 소스가 ABC가 있는 경우에 MF, 1, 2, 메일, 피메일로 관리되던 성별 코드를 EDW에서는 MF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1, 2 또는 메일, 피메일의 데이터들은 MF로 변환되어 적재되는 코드 통합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센치, 인치, 야드 등의 단위들을 센치로 일치시키는 측정 단위 통합, 그리고 밸런스, 발 온 핸드, 커런트 발 등의 이런 컬럼명 등을 밸런스라는 컬럼명으로 명명규칙에 의해서 컬럼명을 통합시키는 작업들,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넘버 15,2 인티저, 넘버 15 등 다양한 데이터 타입으로 관리되던 것을 넘버 15,2로 데이터 타입 통합 등을 거쳐서 통합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력 데이터, 즉 시계열성을 들 수 있습니다. 노트북 주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운영계에서는 최초에 5대가 주문되고 2대가 추가돼서 7대, 그리고 2대가 또 추가되는 경우에 9로 갱신이 되게 됩니다. 최종 상태에서는 요 밑에 있는 이 로우만 남기 때문에 노트북이 어떻게 9대가 되었는지 파악이 어렵게 됩니다. 반면 EDW에서는 시간 요소를 추가로 관리하게 되어서 1월 1일에 노트북이 5대, 2월 1일에는 변경 수량이 있어서 총 7대, 3월 1일에도 2대의 변경 수량이 있어서 총 9대가 되었다는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간 경과에 대한 데이터, 즉 이력 데이터를 스냅샷으로 관리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데이터 변환 과정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EDW의 데이터는 스냅샷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비휘발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선 설명에서처럼 운영계 데이터는 수시로 발생하는 입력, 변경, 삭제로 인해서 데이터가 휘발되는 특성을 가지는 반면에 EDW에서는 스냅샷으로 적재만 하고 조회를 하기 때문에 비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EDW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이터를 전사 관점의 표준화를 통해 정합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제 중심으로 통합한 것으로 운영계 데이터를 시간 요소를 포함한 스냅샷으로 관리하여 시계열성과 비휘발성의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DW의 데이터 아키텍처 구성 요소 중 데이터 마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마트는 특정 부서의 의사결정 프로세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서별 또는 부문별 DW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의 분석 수행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게 되며 부서별 또는 업무 기능별로 구축하기 때문에 복수개의 데이터 마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데이터 마트는 EDW의 규모가 확장되어 많은 사용자가 많은 데이터에 접근함으로 발생되는 성능 저하와 관리, 처리 비용 과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데이터 마트는 부서 또는 부문별 요건에 맞게 EDW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등 분석 요건 중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데이터보다는 추세, 패턴 분석 등을 위한 요약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력 데이터도 분석에 필요한 제한된 규모의 데이터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질이나 요구를 위한 다차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유연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도 데이터 마트의 특징입니다. DW를 3레이어로 구성하는 경우 데이터 마트는 EDW를 데이터 원천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EDW가 존재하지 않아서 운영계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획득해야 되는 경우 스파이더웹 현상이 발생하고 각 운영계에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데이터 마트로 데이터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ETT가 중복해서 발생하게 되고 개발 분량 또한 많아지게 돼서 비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데이터 마트의 수가 추가될수록 데이터 획득 및 관리 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EDW를 구축하여 데이터 마트는 EDW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도록 설계합니다. 이처럼 EDW와 데이터 마트는 구축 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둘의 구축 순서를 살펴보게 되면 EDW를 우선 구축한 다음에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마트를 선구축한 다음에 EDW를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EDW와 데이터 마트를 병행해서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화살표는 구축 순서에 따른 화살표고 데이터의 흐름은 원천에서 EDW로, EDW에서 데이터 마트로 이렇게 데이터는 흘러가게 됩니다. EDW를 우선 구축한 다음에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는 경우를 보면 데이터 흐름과 구축 순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데이터 마트 입장에서는 통합된 데이터 소스를 확보한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모든 데이터 마트 분석 요건들을 분석해서 전사 관점에서 EDW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다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데이터 마트를 먼저 구축한 다음에 EDW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각 부서의 분석 요건에 맞춰 데이터 마트를 선구축하기 때문에 신속한 구축은 가능하겠지만 EDW가 구축되기 전에는 이 데이터 마트 쪽 구축을 위해서 원천에서 바로 데이터 마트로 데이터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EDW가 없는 단계의 문제점, 즉 스파이더웹 현상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EDW가 구축되고 나면 데이터 마트의 원천은 운영계였던 것을 다시 EDW로 바꿔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 부담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DW와 데이터 마트를 병행해서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마트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면서 EDW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요 비용과 노력을 분산해서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마트의 필요성과 특징, 구조, 구축 순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DW의 데이터 아키텍처 구성 요소 중 ODS를 살펴보겠습니다. ODS는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스토어의 약자로 운영계 시스템별로 관리되는 데이터를 전사 관점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전사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정의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각기 관리되던 데이터들은 통합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운영 업무 처리를 위한 즉각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 등으로 데이터 통합의 필요성은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운영계 시스템을 재개발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운영계는 그대로 두면서 ODS를 추가로 구축하여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더 좋을지 고민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ODS도 EDW와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사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제 중심의 특징과 전사 차원의 데이터 정합성과 물리적인 통일성을 보장하는 통합구조의 특징은 EDW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EDW의 비휘발성인 리드-온리 특징과는 달리 ODS는 운영기의 시스템의 데이터 변경과 동시에 갱신되어 최신 데이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EDW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ODS에서는 운영 업무 처리에 필요한 상세 수준의 데이터 제공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DW의 데이터 아키텍처 구성 요소로 EDW, 데이터마트, ODS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다차원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는 보시는 표와 같이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이때 일자, 고객명, 성별, 연령대 등 데이터를 표현하는 관점을 디멘전 또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량, 단가, 구입가처럼 수치로 나타내는 부분을 메저, 즉 측정값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다차원 모델로 표현해보면 일자 또는 상품과 같은 차원 테이블과 각 차원의 키와 측정값을 가지는 매출이라는 팩트 테이블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형태로 구성된 다차원 모델을 스타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일부 또는 필요한 부분으로 분석해서 보는 것을 슬라이싱 그리고 다이싱이라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모델이 운영 시스템 설계 시 사용하는 ER 모델이고 오른쪽이 다차원 모델입니다. ER 모델의 경우에는 회원과 상품 테이블이 중심이 되고 회원과 상품의 속성을 상세화하는 직업, 상품 분류, 공급자 등의 코드들과 릴레이션 되어 있으며 회원과 상품 데이터는 또다시 관계가 생성이 되어 주문이라는 테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문이라는 관점으로 다차원 모델을 구성을 해보면 일자, 회원, 직업, 공급자, 상품 분류, 상품과 같은 이런 차원 테이블들이 존재를 하고 이러한 테이블들의 키와 주문 수량, 금액과 같은 수치 데이터가 하나의 테이블을 구성해서 주문이라는 팩트 테이블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차원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면 테이블의 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ER 모델과는 달리 다차원 모델은 중심 테이블이 명확해서 사용자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차원 테이블의 비정규화로 조인의 수가 적어서 수행 속도가 좋습니다. 또한 관점은 차원 테이블로, 측정은 팩트 테이블로 구성돼서 질의 처리에 적합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차원 모델을 활용한 질의의 예시입니다. 다차원 모델의 질의도 ER 모델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점과 측정이 차원과 팩트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질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속 보신 것처럼 다차원 모델은 차원 테이블과 팩트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 테이블들은 코드 성격의 테이블로 숫자보다는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건수가 적고 질의의 관점과 관계가 있습니다. 쿼리 처리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비정규화가 존재하고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여 데이터 조회 시 드릴다운, 드릴업이 가능합니다. 팩트 테이블은 차원 테이블들의 키와 측정과 관련된 이런 수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측정과 관련된 테이블입니다. 다차원 모델에는 스타 스키마와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 그리고 이 둘을 혼합한 복합 스키마가 있습니다. 스타 스키마는 하나의 팩트 테이블에 다수의 차원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원 간 관계는 없습니다. 스키마 구조가 딱 보면 알 수 있게 쉽게 되어 있어서 분석 관점이 명확하고 조인의 횟수가 적어 데이터 건수가 많은 경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관점이 추가되는 경우 디멘전 테이블을 추가하고 팩트 테이블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테이블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입니다. 앞서 보셨던 스타 스키마와 비교해보면 팩트 테이블을 중심으로 차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차원 간에도 관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의 경우 상품 대중소로 정교화된 구조로 되어 있고 성별 연령의 경우 ER 모델에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던 회원 테이블이 차원으로 추가되어 성별 연령은 회원에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정교화로 인해 스타 스키마에 비해서 이해가 어려운 단점은 있지만 새로운 관점,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는 관점이 추가된 경우 스타 스키마에서는
직업이라는 차원을 추가한 다음에 직업키를 매출 테이블에다가 추가하고 데이터를 재적재하거나 또는 앞서 설계된 것과 동일하지만 직업키가 하나 더 있는 셋을 추가 구성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반면에 플레이크에서는 직업 차원을 추가하고 회원 테이블에 직업 속성만 추가하면 팩트 테이블은 변경이 생기지 않는 등 확장에 용이하고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합 스키마는 필요에 따라 스타 스키마와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를 복합적으로 설계한 형태입니다. 상품의 경우에는 스노우플레이크 스키마를 적용하고 성별과 연령은 스타 스키마를 적용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시에는 딱히 어느 하나의 스키마만을 적용하지 않고 이처럼 복합 스키마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 질의 유형과 응답 성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정교화, 비정교화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올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랩이라고 하면 다차원 분석 툴로 이해합니다. 다차원 분석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매출 금액을 분석하는 경우 1차원은 일자별 매출 금액 또는 상품별 매출 금액 등 관점을 하나로 해서 매출 금액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2차원이 되면 상품별, 일자별 매출 금액, 3차원이 되면 상품별, 일자별, 연령별 매출 금액으로 관점이 3개입니다. 다차원은 매출 금액을 분석하는 관점이 N개인 경우입니다. 다차원 분석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개발자는 최악의 경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N팩토리얼 이상의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와야겠죠. 올랩에는 M올랩, R올랩, H올랩, D올랩 등 종류가 있습니다. YG올랩은 M올랩 툴이고 신버전에서는 R올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M올랩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차원 배열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 질의에 신속 대응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시 데이터를 볼 수 없고 대용량 데이터 취급에 역부족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R올랩은 다차원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다차원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다차원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원시 데이터 취급과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고 다차원 배열 형태의 고정된 구조가 아니므로 확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차원 모델링을 위한 스키마가 필요하고 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H올랩은 R올랩과 M올랩을 절충하여 요약 데이터는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하고 상태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M올랩의 단점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과 많은 기술이 필요한 다차원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D올랩은 데스크탑 올랩으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저장과 프로세싱이 이루어지는 올랩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구축이 가능하고 유지보수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각각 클라이언트에 적용되는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M올랩과 R올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M올랩은 다차원 올랩으로 리얼 데이터 큐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R올랩은 관계형 올랩으로 버추얼 데이터 큐브입니다. M올랩은 다차원 데이터 뷰를 미리 정의하고 이 안에서 질의를 수행하는 반면 R올랩은 미리 정의된 데이터 뷰 없이 관계형 DB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강력하고 유연한 질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드릴다운 피보팅, 복잡한 연산이 가능한 M올랩과 달리 R올랩은 복잡한 연산을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M올랩은 다차원 배열 형태의 구조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차원수와 값이 많아지면 큐브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등 대용량은 처리가 어려운 반면에 R올랩은 비교적 적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용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M올랩은 데이터 갱신이 적은 재무에 적합하고 R올랩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마케팅 시스템 등에 적합합니다. 분석 프로세스 관점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M올랩에서는 사용자가 요청이 있기 전에 올랩 서버에 큐브를 미리 생성을 해두고 사용자가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
큐브에 있는 데이터로 분석해서 결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 큐브는 요청이 있기 전에 원천 시스템에서 큐브를 생성을 하게 되고 이때 저장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갱신 작업이 있기 전에는 여기에 변경이 있더라도 큐브에는 변경된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ROLab은 미리 생성해두는 큐브가 없고 원천 데이터는 RDB입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면 ROLab 서버는 원천 시스템에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그 즉시 데이터를 조회해서 ROLab 서버로 보내지게 됩니다. ROLab 서버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 큐브를 생성하게 되고 적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이때는 요청된 상태에서 그때의 데이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ROLab에 여기 원천 시스템에 데이터 갱신이 있다면 갱신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자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가 느끼는 에몰랩과 ROLab의 차이는 갱신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일 것입니다. 올랩의 목표 중 하나는 직접 접근입니다. 올랩이 구축되기 전에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분석일들을 전부 전산부서에 요청해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산 담당자는 야근에 시달리고 사용자들은 적시에 결과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올랩은 전산부서 같은 중간 매개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들이 직접 원하는 분석들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올랩은 대화식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가령 사용자가 올해 상반기 매출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중 특정 월에 매출이 급감한 경우 그 달에 대한 매출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그 답에 파생된 질문에 대해서 또 결과를 얻어내는 등 사고의 흐름이 끊이지 않게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올랩의 목표입니다. OLTP는 무엇이라는 초점에 맞춰져 있지만 올랩은 왜라는 의사결정 활용 관점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나온 용어와 올랩 관련 용어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큐브란 각 차원의 항목으로 구성되는 논리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슬라이싱과 다이싱은 주로 같이 언급되는데 슬라이싱은 3차원인 경우에 차원 하나의 변수값을 기준으로 나머지 두 가지 차원을 나타내는 경우이며 다이싱은 전체 큐브 중에 일부 범위의 큐브를 나타낸 경우입니다. 피보팅은 보고서에서 행렬, 페이지 요소 등의 관점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보는 작업을 말합니다. 드릴다운과 드릴업은 하나의 차원을 기준으로 상위에서 하위로 또는 그 반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인 경우에 연도, 반기, 분기, 월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드릴다운, 반대로 올라가는 것을 드릴업이라고 합니다. 드릴스루는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상세 데이터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BI의 큰 그림,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 중 DW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고 다천 모델과 올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YG 올랩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YG 올랩은 비정형 분석, 비정형 멀티 분석, 정형 멀티 분석 등을 지원합니다. 멀티 분석인 경우에 여러 개의 비정형 장표들을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 동시 조회가 가능해서 비교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숨겨서 분석 화면을 크게 활용한다거나 멀티탭을 이용해서 여러 장표들을 분석할 수 있고 분석 요소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분석 장표를 구성할 수 있는 등 사용 편의성 및 친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원 추가 변경, 여러가지 기준의 정렬, 빈값 제거 옵션 등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기능도 숨길 수 있어서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계층 차원들은 드릴다운, 드릴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세 분석을 할 수 있으며 행과 열의 위치를 손쉽게 바꾸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가지의 다양한 차트를 지원하여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게끔 지원합니다.
분석 데이터 중 특정 값 이상인 값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하이라이트 기능을 주어서 한눈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큐브 생성 시 정의하지 않았던 측정값의 경우도 사용자가 수식어를 활용하여 측정값을 추가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분석 리포트와 참조 리포트를 연결 문서로 관리하고 토론 기능을 제공하여 정보 공유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멀티 분석 리포트인 경우에 공용 내비게이터와 필터를 두어서 동일한 관점으로 한 화면에 들어있는 멀티 장표들이 한꺼번에 분석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시보드 역시 멀티탭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한 화면에 여러 개의 분석 장표를 포함하는 경우 줌인 기능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KPI 정의 및 관리가 가능하며 추이 및 상태 분석 등 KPI 분석이 가능합니다. 올랩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관리를 통해 로 데이터에 대한 조회 권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쿼리 빌더 기능을 통해서 손쉬운 쿼리 작성과 로 데이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BI 구현이 가능하여 실시간으로 모바일에서도 분석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환경 설정을 통해서 다국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리포트 검색 기능을 통해서 리포트를 검색하고 그 검색된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는 폴더별로 관리가 되며 리포트 폴더별로 접근 권한뿐만 아니라 생성, 수정, 익스포팅 등의 권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권한 관리는 사용자별, 사용자 그룹별로 관리가 가능하고 리포터 폴더뿐만 아니라 큐브, 차원, 항목 레벨에까지도 권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올랩 자체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로그인에 대한 로그, 프로그램 사용 로그, 내려받기 로그 등 각종 로그 현황을 관리하여 조회,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올랩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적재 시에 적재 진행 현황 모니터링과 적재 건수 조회, 분석 등이 가능합니다. YG 올랩의 기능을 캡처된 이미지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YG 올랩의 기능에 대해서는 실제로 YG 올랩을 설치하거나 데모 사이트를 활용하여 매뉴얼 등을 보면서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YG 올랩과 관련된 매뉴얼과 설치 가이드들은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